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오늘도 화사한 봄꽃들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찾아오는 구근 식물들과 다양한 야생화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키우는 방법과 함께 하나씩 만나러 가보실까요? 처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는 은엽 가자니아예요. 잎은 하얀 솜털을 가져 은빛이 돌고 꽃은 마치 방고의 그림을 보듯 강렬한 색상을 보여준답니다. 가자니의 꽃은 날이 어두워지면 꽃잎을 닫는 습성을 가졌는데요. 낮은 키에 비해 10cm에 달하는 큰 꽃을 가졌고 일반 가자니아와 달리 내한성이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해요. 화분 하나에 자주 오렌지, 핑크, 그린 컬러의 퐁퐁국화가 담겨 있는데요. 꽃다발을 보는 듯 다양한 색감으로 화려하게 피어나 정말 예쁘답니다. 꽃은 한 달 동안 지속되고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피우는데요. 가을에 만나는 다른 국화들처럼 노지 활동도 가능하답니다. 꽃을 한번 감상한 후에 콧대를 잘라주시면 이후에 더 많은 꽃송이를 내어줄 거예요. 풍성한 꽃볼을 만드는 수국. 이 수국은 지금 한번 피고 여름에 한 번 더 꽃을 내어주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수국은 해가 진 저녁보단 오전에 햇빛이 있을 때 물을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국은 저온을 거쳐야 꽃이 피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실내에 두시지 말고 영하 5도 이하의 공간에서 한두 달 정도 추위를 막게 해주세요. 이후에 다시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면 예쁘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꽃잎이 겹겹이 쌓여 둥그런 꽃볼을 내어주는 다알리아. 다알리아는 국화과의 여러 해 사리풀로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색감으로 개량되어 1만여 종이 넘는 품종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키워주시고 더운 날씨를 싫어해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해 반양지로 옮겨주세요. 온도는 15도에서 20도를 유지해주시면 좋아요. 과습에 대비해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식재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단결 협력이라는 꽃말을 가진 듯이 물이 지어 피어나는 천인국이에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들을 끊임없이 내어주는데요. 키가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수끈초로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월동이 가능해요. 이어서 갈라진 꽃잎이 깃털을 연상케 하는 깃털 천인국이에요. 천인국은 풍부한 자연 화분과 꿀을 가지고 있어 밀원식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노지 활동은 물론 번식력도 강한 편으로 드넓은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음으로는 할미꽃을 만나보실 텐데요. 대부분 할미꽃들은 보랏빛이나 붉은 계열의 꽃이 피어나지만 이 할미꽃은 연한 노란색의 꽃이 피어나요. 이어서 동강 할미꽃이에요. 동강 유역의 산 바위 틈에서 자라는 할미꽃으로 일반 할미꽃보다 잔털이 더 많고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는데요. 키에 비해 꽃 크기도 큰 편이랍니다. 노란 겹꽃잎이 핑크빛으로 서서히 물드는 모습이 매력적인 카멜레온 뱀무. 뱀무는 뱀이 많이 다니는 풀숲에서 자라고 잎의 모양이 무의 잎을 닮아 지어진 이름인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장소라면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줘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뜨거운 태양을 담은 듯한 붉은 꽃이 피어나는 하늘바라기. 이름처럼 꽃이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요. 키가 50cm에서 100cm까지 자라고 나비와 벌이 많이 찾는 식물인데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강한 편이지만 건조한 환경을 싫어해 물을 자주 주거나 촉촉한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두 개의 초록 꽃잎이 포개어져 더 사랑스러운 웨딩벨. 꽃잎 안쪽엔 분홍 반점들이 물들어 있답니다. 키는 30cm에서 40cm 정도로 성장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월동도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이어서 그리스 초롱이에요. 꽃은 같은 초롱꽃과 식물인 그레이스 campanula와도 비슷한데요. 다른 특징은 두터운 잎을 가져 물마름이 빠르지 않고 추에도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랍니다. 지금부터는 봄이 찾아오면 예쁜 꽃을 피워주는 구근 식물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잎은 수선화처럼 얇고 길게 자라고 아래로 향해 피어나는 하얀 방울꽃 끝엔 녹색 무늬가 물든 은방울 수선화예요. 다음은 눈으로 먹는 아이스크림 튤립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떠서 꽃받침 위에 얹어놓은 것만 같은데요. 키도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 심어 감상하기도 좋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더 빨리 개화하지만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란할 수 있어 충분히 받도록 해주세요. 떼떼야 떼떼는 원종 튤립으로 큰 키를 가진 원예종 튤립과 달리 10cm 전후로 아담한 키를 가져 화분에서 키우면 정말 예쁜데요. 한 개의 구근에서 서너 개의 꽃이 탁구공 크기로 피어나는데 붉은 색감의 풍성한 겹꽃을 가져 더욱 사랑스럽답니다. 작은 몸집에서 하얀 별꽃들을 한가득 피워내는 베들레헴의 별. 다른 구근 식물들과 옹기종기 모여 심어도 예쁘답니다. 여름에 휴면기가 찾아오면 장마철을 대비해 구근을 캐내어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 가을에 다시 식재해 주셔도 좋고, 물을 주지 않고 화분째로 보관해 주셔도 좋아요. 소담한 종 모양의 꽃들이 피어나는 핑크벨과 블루벨. 나무 밑 그늘에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나무 히아신스라고도 불리고 월동이 가능한 추식 구근이에요. 5cm 정도의 깊이로 땅에 심어두면 영하 30도에도 겨울을 이겨내요. 늦여름 휴면기에 들어간 구근을 수확하면 작은 구근들이 생기는데 이를 통해 번식을 한답니다. 번식력이 뛰어나 굴락을 만들기도 쉬워요. 이어서 푸른 청색의 꽃잎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어주는 치노독사. 유럽에서는 치노독사가 봄을 알려주는데요. 이른 봄에 개화가 시작되어 눈 속에서 피기도 해 설광을 불리기도 한답니다. 화분에 무스칼이나 수선화와 같은 구근 식물들과 합식해서 키우기 좋아요. 20cm 정도의 작은 키에 포도송이 같은 귀여운 꽃이 피어나는 무스카리. 물이 잘 빠지는 환경이라면 화분이던 노지던 가리지 않고 잘 자라주고 번식도 잘해주는 구근 식물인데요. 개화 시기에는 흙이 마를 때마다 물을 흠뻑 주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물을 주지 않고 건조하게 구근을 보관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겨울을 열고 봄을 알리는 꽃 중 수선화도 빠질 수 없는데요. 12월부터 순이 올라와 여름 전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 친구는 크림색의 겹꽃잎과 진한 향기를 가진 향수선화예요. 수선화는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좋아해요. 봄에는 창가에 놓고 햇빛을 최대한 보여주세요. 이어서 키가 30cm 내외로 자라고 컵 모양의 꽃잎이 돋보이는 미니 수선화인데요. 물이 오랫동안 고여 과습이 되면 구근이 썩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해마다 알뿌리가 쪼개지며 번식해 2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동글동글한 사탕꽃이 피어나는 알리움. 마운트 에베레스트 품종은 하얀 눈꽃이 소복이 쌓인 듯한 하얀 꽃볼을 내어주고, 핀볼 위자드와 글로브 마스터는 알리움 중 대형종으로 애기 얼굴만한 꽃을 가졌는데요. 알리움은 화사한 꽃볼과 큰 키를 가져 야외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식재하기 좋아요. 여러 개를 심을 경우엔 30cm 정도의 간격을 띄워주고 10cm 정도 깊이에 식재해주세요. 구근 식물들은 물이 오랫동안 고여있거나 토양이 너무 습하면 구근이 망가질 수 있어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는 게 좋답니다. 개화기에는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주세요. 월동 온도는 영하 35도로 땅속에서 그대로 월동을 시켜도 되지만 과습이 걱정될 경우엔 구근을 캐내어 보관했다 이후에 다시 식재해 주셔도 좋아요. 코끼리 마늘꽃은 마늘처럼 식재료로 쓰였다가 꽃이 예뻐 원예용으로도 재배되고 있는데요. 꽃은 알리움을 닮았어요. 여름이 되면 지름 10cm 정도의 알사탕 같은 꽃을 피우고 1m가 넘는 큰 키를 가져 화단에 심기 좋아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새하얀 꽃송이가 눈부시게 피어나는 겹 고각나무. 꽃도 아름답지만 시트러스와 자스민 계열의 진한 향기도 풍기는데요. 유연한 아치형 가지에 꽃들이 잔뜩 피어나기 때문에 수영을 다듬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답니다. 덤불 형태나 울타리로도 좋고 겹가지를 꼬아서 외목대 수영으로 가꾸셔도 예쁘답니다. 백일홍입니다. 꽃이 피어나면 100일 동안 피어있다고 해 지어진 이름으로
다양한 색상을 가졌고 자세히 보면 꽃잎 안쪽에 노란 별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생지인 북아메리카에선 잡초로 취급될 만큼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 키우기 좋답니다. 다음은 금어초꽃과 닮아 애기 금어초라고 불리는 리나리아예요. 봄, 여름에 꽃을 피워주고 다양한 색감으로 무리지어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답니다. 키가 30cm부터 60cm까지 자라 화단의 뒤쪽에 배치해주시면 좋아요. 웃자라나지 않도록 서늘한 양지에서 키워주세요. 다음은 꽃이 지고 난 자리에 귀여운 딸기 열매를 맺는 딸기꽃이에요. 흙이 오래 말라있지 않도록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가끔 분무를 해주어 습도를 맞춰주셔도 좋답니다. 늘어지는 열매를 대비해 높은 화분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은청색의 잎을 사계절 내내 자랑하고 4월에 자꾸 앙증맞은 방울꽃을 피우는 각시성남. 키가 30cm 정도로 아담하게 자라고 추위에 강해 영하 30도 추위에도 거뜬해요. 병해충 관리도 딱히 필요하지 않답니다. 부식질이 풍부하고 촉촉한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신비로운 푸른 빛깔을 자랑하는 델피늄. 미나리아 집과에 속하는 단연초로 봄에 한번 피고 꽃대를 잘라주면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꽃을 한 번 더 피워주는데요. 더운 날씨를 힘들어해 20도를 넘지 않는 시원한 공간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있는 집은 길을 걷다 발길을 멈추고 눈길을 끌기 마련인데요. 장미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를 선호해요. 뿌리가 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구덩이를 크고 깊게 파내어 딱딱한 땅을 부슬부슬하게 만든 후에 식재해주세요. 장미는 꽃으로 가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가지나 뿌리로 전달되도록 전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른 봄이나 꽃이 만개했을 때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2-3년 정도 키우셨다면 총키의 절반 정도를 과감하게 잘라주시고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고 통풍도 잘 되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하트 모양의 꽃이 조롱조롱 매달리며 피어나는 금낭화. 형광등을 킨 듯 밝은 잎 사이로 분홍꽃이 피는 옐로우 리프. 심장처럼 붉은 꽃이 피어나는 발렌타인. 순백의 하얀 꽃을 피우는 스펙타빌리스 알바를 데려왔는데요. 금낭화는 다년생 수근식물로 겨울엔 뿌리만 남아있다가 봄이 되면 알아서 싹이 나와 예쁜 꽃을 피워줘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에 위치해주시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소니입니다. 쥐소니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6월에서 7월에 꽃을 피우는 아칸서스는 꿀풀과의 식물로 정원의 벌이나 나비를 부르고 덤불을 이룬 풍성한 잎사귀로 길게 뻗어올린 꽃들이 층층이 피어나면 정원을 멋스럽게 장식해주는 꽃이랍니다. 다양한 에키네시아 품종 중 꽃잎이 수염처럼 아래로 피어나는 팔리다예요. 하늘거리는 꽃잎이 정원을 더 싱그럽게 해준답니다. 키는 60cm까지도 자라고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화단을 장식해줘요. 꽃이 민들레꽃과 같아 알프스 민들레라 불리지만 민들레와는 다른 종류의 풀이에요. 추에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한데요.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로 심기 좋아요. 장마철의 주위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줄기가 곱게 올라와 별 모양의 꽃들이 자잘하게 피어나는 매화 헐떡이. 바위치와 같은 버미깃가라서 양종 바위치라고도 불려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4월에 화단을 장식해주는 야생화랍니다. 깽깽이 풀은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예요. 추운 지역과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난답니다. 주변에 잔뿌리가 많고 땅속 줄기가 옆으로 자라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휴면중의 물말림은 다음의 생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한 물 부족은 피해주세요. 사랑스러운 분홍꽃이 피어나는 분홍 말발도리. 키가 4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덤불처럼 자라 암석정원이나 가장자리에 식재하기 좋은데요. 풍성해진 잎들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 모습도 멋스럽답니다.
작년에 자라난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때 주의해주세요. 말발돌이는 노지월동은 물론 키가 작고 꽃이 많이 달려 조경수로 인기가 많은데요. 바위 근처나 높은 화분에 심어두면 아래로 풍성하게 늘어지면서 자라 화사하면서도 정말 멋스러워요. 잎이 좁고 톱날처럼 생긴 화이트 캔디예요. 일반 토플과는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 장미 토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안개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꽃송이가 조금 더 큰 편이랍니다. 월동과 번식이 잘 되고 경사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 프랑케니아. 연한 분홍빛의 꽃들이 앙증맞게 피어나고 다 커봐야 5cm 정도로 아담한 키를 가졌는데요. 보기보다 건조에도 강한 편이고 월동 온도가 영하 30도로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잎은 솔잎을 닮았고 꽃은 도라지 꽃을 닮은 솔잎 도라지예요. 보랏빛 색종이를 살짝 구겨놓은 듯한 꽃잎이 인상적인데요. 늦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꽃봉오리를 내어주고 영하 1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실같은 가느다란 꽃줄기가 올라와 보랏빛 초롱꽃을 피우는 실잔대. 노지월동이 가능해 화단에 식재하셔도 좋지만 앙증맞은 꽃을 가까이 감상하기 위해선 화분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분홍 꿀풀이에요. 꽃에 꿀이 많아 지어진 이름으로 방그늘부터 양지 바른 곳까지 어디든 심을 수 있고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요. 화분에 심어진 채로는 야외에서 겨울나기가 어렵지만 땅에 심어 놓으면 월동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답니다. 무늬가 물든 잎에 보랏빛까지 물들어 삼색을 띠는 무늬 후룩스. 후룩스는 해가 지날수록 옆에서 새순들이 올라와 더 많은 꽃을 피워요. 그래서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몸집에 딱 맞는 화분보다 더 넓은 화분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잔잔한 꽃을 피우고 꽃향기를 솔솔 풍기는 차가 후룩스. 후룩스는 대부분 여름에 피어나지만 차가 후룩스는 이른 봄에 꽃을 피워준답니다. 추위 강의 월동도 가능한데요. 토양도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월동 걱정 없는 페랭이 친구들을 만나보실게요. 먼저 루비 보석처럼 새빨간 꽃을 피우는 루비 페랭인데요. 페랭이는 낮은 지대에 건조한 곳이 서식 장소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 건조한 듯 관리해주세요. 이어서 꽃잎에 화려한 무늬를 가진 향페랭이에요. 이렇게 단단한 잎을 가진 페랭이 꽃들은 마늘종 뽑듯 아래에 줄기를 잡고 꽃들을 뽑아서 정리해 주시는데요. 이후에 뽑은 자리에서 겨순들이 나와 더 풍성하게 꽃과 잎을 내어줄 거예요. 이어서 하트 모양의 꽃잎이 둘러싸여 화단을 장식해줄 유럽 페랭이. 위로 뻗으면서 자라는 다른 페랭이들과 달리 낮게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요. 야외 화단에 지피식물처럼 키워도 좋고 널찍한 화분에 식재해 꽃을 감상하셔도 좋답니다. 봄, 가을에 오랫동안 꽃을 피우고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을 피우는 사계 페랭이에요. 페랭이는 내한성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든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검붉은색의 꽃을 피우는 흑심 페랭이에요. 페랭이는 한번 심어놓아 자리를 잡으면 병충해도 없는 편에 속하고 건조에도 강해 따로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식재해주세요. 카르투시안 페랭이. 페랭이 꽃들 중 키가 큰 편으로 5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어요. 카르투시안 페랭이는 꽃이 돋보이기보단 가느다란 꽃줄기가 하늘거리는 모습이 더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주고 내한성도 좋아 전국 노지월동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엔젤 페랭이에요. 페랭이 꽃은 꽃도 매력이 있지만 키우기가 수월한 편으로 노지월동도 가능해 창문이 있는 곳이라면 추운 실내에서도 잘 자라줘요. 물을 말리지만 않으면 잎도 쉽게 망가지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녹색잎 가장자리에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아틀란티스. 여름에 노란 꽃도 피우는데요. 줄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용으로도 좋고 돌 사이나 그늘이진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다육과 식물로 건조에 강하고 월동 온도가 영하 25도로 야외 화단에 식재도 좋답니다.
페투니아입니다. 꽃잎 안쪽에 하얀 무늬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도톰한 잎에는 샘터리 밀생의 점성을 띠는데요. 이 점성으로 인해 작은 벌레를 잡아주기도 한답니다. 페투니아는 수시로 통풍을 필요로 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잘 자라 거리 화분의 식재에 키우셔도 좋아요.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어 풍성하게 키우셔도 좋답니다. 고구마처럼 생긴 이 구근은 칸나 구근인데요.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2m가 넘는 키를 가졌고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붉은 꽃을 피워내 야외 화단에 많이 식재되고 있어요. 화단에 심을 때에는 간격과 깊이를 30cm 정도로 위치해 주시고 구근 끝에 있는 신운들이 아래로 묻히지 않게 눕혀서 식재해 주시면 된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가을에 캐내어 구근을 보관해 주세요. 다음은 꽃잎이 겹겹이 쌓여 피어나 배로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진한 향기로 화단을 향기롭게 해주는 백합이에요. 구근을 가진 백합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나 반양지에 위치하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화단에 심을 경우에는 높이가 2m까지 자라 화단의 뒤쪽이나 중앙에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격과 깊이는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로 식재해주시면 좋고 화분에 심으실 때에는 성장이 좋기 때문에 구근의 4배 정도 큰 화분에 식재해주시는 게 좋아요. 큰 화분에 심어야 흙 속에서 구근이 분열돼 새 개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화분에는 너무 깊게 심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음은 내한성이 좋아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봄철 화단을 장식하기 좋은 작약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식재해주시면 좋은데요. 오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식재하면 화기를 조금 늘릴 수 있답니다. 식재 후 식물이 토양에 적응할 때까진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레위시아, 잎에서 여러 꽃대가 뻗어져 나와 하나의 꽃대에서 여러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친구예요. 다육성의 잎을 가진 레위시아는 물 관리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자주 주고 일반 화초보다는 덜 준다는 느낌으로 속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시면 좋아요. 얇고 부드러운 꽃잎이 겹겹이 포개어져 하나의 꽃을 이루고 있는 라넌큘러스. 축축한 연못이나 습지에서 자라는데요. 그래서 습도가 맞지 않으면 쉽게 잎이 마르거나 시들어버리게 된답니다. 항상 과습에 유의해서 물을 주고 이후에 적절하게 통풍을 시켜주세요. 다섯 갈래로 갈라진 뾰족한 꽃잎이 별 모양으로 모여 피어나 이집트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펜타스예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등 열대 지역에서 자생해 따뜻한 실내에서 관리하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 연한 분홍색의 꽃잎이 살랑거리며 청순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다이시아. 남아프리카가 고향이라 더위에는 강하지만 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꽃이 지면 짧게 잘라 정리해주시면 가을에 새로운 꽃몽우리가 올라와 꽃을 한 번 더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5, 6월에 반짝거리는 꽃잎을 피우는 리빙스턴 데이지. 보기엔 사철 채송화와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양한 색감의 꽃잎이 피어나 화단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줘요. 5cm의 아담한 키로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고 다육성의 잎을 가져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이어서 잘게 쪼개진 붉은 꽃잎이 반짝거리며 피어나는 신월 송엽구. 해질 무렵이면 다소곳이 꽃잎을 오므렸다 해가 뜨면 햇살보다 눈이 부시게 피어나는데요. 옆으로 몸집을 늘려가며 자라는 다육성 식물로 널찍한 화분을 선택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다양한 품종의 랜디제라늄을 만나보실 텐데요. 랜디제라늄은 진한 레몬 향기가 나고 나비가 날아다니듯 귀여운 꽃잎을 가졌어요.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사그라들면 3월에 어김없이 꽃을 내어주고 무더운 여름철이 되기 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초봄에 먼저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그해 봄에 풍성한 꽃을 만나실 수 없어요.
꽃을 다 보신 후 여름철에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비교적 다른 제라늄에 비해 추위와 더위에도 강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고 건조와 과습에도 강해 물관리가 수월한 편이랍니다. 실내에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꽃들 중 하나예요. 이후에 줄기가 단단하게 목줄화되는 특성이 있어 원하는 수영으로 가꾸기도 좋아요. 이어서 랜디와 같은 리각의 제라늄으로 아리스토 제라늄은 큰 꽃잎이 피어나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외목대를 가져 사탕 같은 토피어리 화분으로도 키우시기 좋답니다. 퀀탁 시리즈의 퍼펙션 제라늄인데요. 5장의 꽃잎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화려함을 보여주고 주름이 진 잎과 나비가 춤추듯 프릴이 진 꽃이 만나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이어서 캄파눌라 친구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종 모양의 별꽃들이 가득 피어나는 도라지 캄파눌라예요. 캄파눌라는 초롱꽃과 식물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자생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정원식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음으로 하얀 별 모양의 꽃잎 끝에 보랏빛이 물든 펜시미 캄파눌라예요. 은은하면서도 특별한 분위기를 내어준답니다. 캄파눌라는 잎과 줄기가 얇은 편으로 물마름에 신경 써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세요. 이후에 통풍을 시켜주시면 더욱 좋답니다. 장미 같은 겹꽃을 피워내 장미 캄파눌라라고도 불리는 더블 캄파눌라. 잎들 사이로 꽃망울들이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 얇은 줄기들이 유연하게 퍼지면서 꽃들이 만개하면 꽃다발처럼 풍성한 수영을 연출해준답니다. 개화기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한데요. 다른 지역들은 겨울철에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면 매년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일반 장미보다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 향장미예요.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사계절 꽃을 내어주는데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기적으로 챙겨주고 더욱 풍성한 수영을 원하신다면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여름철이나 관수에 통풍을 자주 시켜주면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예쁜 무늬가 물든 엔젤 카랑코예요. 주황색 별꽃을 피우고 녹색잎 테두리에는 무늬도 가지고 있는데요. 무늬 끝에 단풍이 들듯 핑크빛도 물들어 있어 더 특별하답니다. 카랑코에는 베란다나 실내 공간에 두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화사한 노란 꽃잎과 쨍한 오렌지빛 꽃잎을 내어주는 개발 선인장이에요. 보통 선인장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개발 선인장은 꽃을 계속해서 피워내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개화기에는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다가 장마철이나 휴식기에는 평소보다 물을 적게 주세요. 잎이 통통하면 물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잎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물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서양 철쭉이라고 불리는 아젤리아입니다. 아젤리아는 추운 겨울에서 완전한 봄이 찾아오기 전에 화사한 꽃을 피워주는데요. 몸집보다 더 크고 화려한 색감의 꽃을 피우고 관리도 어렵지 않아요. 긴 기간 동안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 봄을 기다리며 감상하기 좋답니다. 꽃몽우리가 맺혀 있을 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데요. 물은 조금씩 자주 주기보단 한 번 줄 때 흙 전체가 적셔지도록 흠뻑 주세요. 가끔 분무를 해주어 주변 습도를 높여주셔도 좋답니다. 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 꽃들은 바로 떼내어주세요. 이어서 무늬가 물든 잎사귀와 은은한 핑크빛 꽃잎을 가진 무늬 아젤리아. 아젤리아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건조하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지어진 이름처럼 건조에도 강해 키우기도 까다롭지 않답니다. 남도자리, 벼룩이 자리 속 단연초 야생화로 산 데이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택이 있는 작은 녹색 잎에 순백의 하얀 꽃으로 완전히 덮여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노지활동은 물론 척박한 토양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 바위 정원이나 경사진 곳, 돌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에도 좋아요. 핑크빛이 물든과 동시에 사랑스러움까지 더한 분홍 이메리스.
꽃의 시기가 찾아와야 피어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꽃이 한번 피어나면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보답을 해준답니다. 이후에 새로운 꽃대들도 만들고 양분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든 꽃대는 잘라주시면 좋아요. 손톱보다 더 작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매력적인 풍로초. 풍로초는 해가 좋고 기온이 맞으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어나는 강인한 야생화이지만 여름에는 바람과 그늘이 없으면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을 대비해 통기성이 좋은 흙에서 키워주시면 좋답니다. 하얀 큰 꽃이 피어나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샤스타 데이지.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고 지는데요. 외성종으로 키는 20cm 정도로 자라고 너비는 30cm 정도로 풍성한 몸집을 보여준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토양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해요.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에 하얀 줄무늬가 물들어 있고 늦봄부터 초여름에 키가 1.2m까지 자라 10cm의 크기에 연한 보랏빛 꽃을 피우는 아이리스예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고 물가 주변 암석 정원에도 식재하기 좋아요. 이후에 관리가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이른 봄 새 잎이 나오기 전에 오래된 잎을 제거해 주시고 3-4년에 한 번씩 뿌리 나누기를 해주세요. 집소 필라라 불리기도 하는 이끼용담은 앙증맞은 하얀 꽃들이 밑에 있는 잎들을 가득 덮을 정도로 피어나는데요. 히말라야가 원산지로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자라고 추위에도 강해 베란다는 물론 노지에서 지피식물로도 식재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채꽃, 노도부츠라고 불리는 아르메니아예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핑크빛 꽃잎이 앙증맞게 모여 피어나는데요. 건조에 강해 물주기가 까다롭지 않고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건조한 바위 주변이나 시원하고 그늘이 지는 곳에 식재하기 좋아요.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며 피어나는 꽃 유럽 봄맞이. 유럽 봄맞이는 두 해살이 풀이지만 노지에 심어두면 주변에 씨앗을 떨어뜨리는데요. 그 씨앗들이 자연발화가 되면 새로운 싹이 나온답니다. 그럼 매년 꽃을 보는 다년생과 다름이 없겠죠. 겨울에는 뿌리로 월동을 하니 죽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봄을 기다려주세요. 알프스 안개꽃. 숲끝 안개초 종류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한데요. 키는 15cm에서 20cm로 낮게 자라고 옆으로 퍼져서 정원 앞쪽에 심거나 정원석 사이사이의 돌틈에 식재해도 좋답니다. 사계 바람꽃. 순백의 하얀 꽃이 피어나 바람에 살랑거리면 정말 예뻐요. 봄에 피어났다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주고 추운 겨울철에 월동 걱정도 없는 야생화예요. 햇빛만 충분하면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눈을 뿌린 듯한 하얀 별꽃들이 가득 피어나는 해배. 독특하고 특별한 매력이 없어 보여도 화사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내어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답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꽃을 피워주고 여름에 잠시 쉬었다가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내어준답니다. 핑크빛 꽃봉오리가 종이접기를 해놓은 듯 귀엽게 맺혀있다가 네 갈래로 펼쳐지며 화사하게 피어나는 피나타 보로니아. 솔잎 같은 잎에선 청량한 허브 향기도 가득 담고 있어요.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지만 너무 추우면 개화되지 않으니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게 안전해요. 꽃들이 조롱조롱 매달리며 피어나는 후쿠시아. 핑크빛 꽃봉오리가 열리면 안쪽에 보랏빛 꽃잎을 피워내 투톤 컬러를 보여준답니다. 후쿠시아는 마디마다 꽃을 차례대로 피어내어 더욱 오래 볼 수 있는데요. 풀처럼 빠르게 자라나 온도가 너무 따뜻하면 마디가 길어지면서 웃자라날 수 있어요. 20도를 넘기지 않고 0도에서 10도의 선선한 환경에서 관리해주세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면 좋아요. 다양한 색감과 은은한 향기를 가진 향카네이션이에요. 향카네이션은 우리나라 기후에 잘 견디는 페랭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색감과 형태를 가진 카네이션의 장점을 더해 만들어진 품종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에 5-6시간 정도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 두고
무더운 여름철엔 빛이 잘 들면서도 선선한 장소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15도에서 20도가 향카네이션이 성장하는 데 가장 좋은 온도랍니다. 향카네이션은 일반 카네이션보다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시든 꽃은 바로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요. 꽃대를 잡고 마늘총 뽑듯 정리해 주시면 새순들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양분의 손실도 줄여줄 수 있답니다. 입가 주변엔 솜털을 가졌고 아기자기한 별꽃이 피어나는 설란이에요. 진한 분홍꽃과 핑크빛이 물든 하얀 꽃을 함께 데려왔는데요. 설란은 수선화과의 알뿌리 식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부근을 가진 식물로 해마다 자구들을 생성해 번식력도 좋답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하얀 솜털을 가진 잎과 화사한 노란 꽃이 피어나는 유리 호프스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짐을 반복해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국화과의 식물로 주기가 시간이 지나면 목줄화되어 원하는 수영으로 가꿀 수 있답니다. 다음은 아담한 사이즈의 꽃을 가졌고 푸른빛의 색감을 지녀 베이비 블루 아이즈, 아기의 푸른 눈동자라고 불리는 네모필라예요. 키는 닥커바 20cm 정도로 화분의 식재에 키우기도 좋아요. 그늘이 지는 장소보다는 하루 종일 해가 드는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쨍한 꽃잎과 둥그런 연잎을 닮은 한련화, 한련과의 덩굴성 하늘사리 풀로 늘어지듯 키우거나 울타리를 태워도 좋은데요. 하늘사리 풀이지만 실내에서 키우면 단연초로 기를 수 있어요. 씨앗도 쉽게 얻을 수 있어 해마다 노지에서 키우기도 좋답니다. 가느다란 많은 꽃줄기 끝에 나비 모양의 작은 꽃들을 가득 피워주는 로벨리아. 푸른 청색의 색감을 가져 정말 예쁜데요. 추위와 더위에 약한 특징이 있어 사계절 꽃을 감상하시려면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쨍한 버건디색 호꽃잎에 복색 무늬를 가진 해바라기 앵초.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가면 과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럼 매년 봄마다 꽃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솔잎 같은 잎사귀와 새가 날개를 펼치듯 쨍한 꽃잎이 매력적인 초연초. 키가 50cm 내외로 자라 가지가 사방으로 뻗거나 아래로 늘어지며 자라요. 3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준다면 연중 꽃을 피워준답니다. 라벤더처럼 한 줄기에 여러 꽃이 피어나는 블루세이지. 키가 60cm에서 90cm로 자라고 여름장마나 폭염, 태풍에도 강한 꽃이에요. 다년생이지만 월동온도가 영하 8도에서 12도라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에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는 게 안전하답니다. 얇고 길게 뻗은 잎을 자랑하는 자란. 바위의 암벽에서 자라는 난초과의 식물인데요. 구근을 가져 번식도 잘하고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생각보다 강건한 식물로 초보자도 키우기 좋아요.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 오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식재해주세요. 솔채꽃은 스카비오사 서양채꽃이라고도 불리며 늦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 더욱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산토끼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에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솔채는 꽃이 피는 봄쯤에는 흙이 빨리 건조되어 틈틈이 흙의 상태를 살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친구는 백리향.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고 타임의 일종으로 레몬 타임으로도 불리는데요. 잎을 쓰다듬으면 진한 허브향을 내뿜어요. 잎을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린물로 손발을 씻으면 살균 효과도 가진 친구랍니다. 백리향은 잎이 옆으로 퍼지며 자라고 꽃이 피어도 낮은 키를 자랑해 지피식물로도 키우시기 좋은데요. 추운 겨울철 지상부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와 화단을 장식해 줄 거예요. 땅에 식재하실 경우엔 월동이 가능하지만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실내로 들여 월동을 해주세요. 녹색잎과 노란 꽃을 피우다 추운 겨울이 되면 붉게 물든 모습이 매력적인 백두산 기린초. 옆으로 번지면서 자라는 지피식물로 추위와 건조에도 강해 노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햇빛이 짱짱한 곳에 위치해 옷자라남을 피하고 과습에 주의해주세요. 가느다란 잎들이 은은한 분위기를 내어주면서도 푸른빛과 은색빛이 섞인 색감이 화단을 돋보이게 하는 은사초. 강한 햇빛에서도 잘 자라고 빛을 잘 받을수록 색감이 뚜렷해져요. 건조와 가뭄에도 강하고 영하 30도까지도 버티는 강한 내한성을 가져 야외 테라스나 정원의 조경용으로 식재하기 좋아요. 고산동작꽃은 40cm 정도의 낮은 키를 가졌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야외 화단에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식재하기 좋답니다. 티벳이나 알프스 등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영하 34도에서도 월동이 가능해요. 애기 아주가 꿀풀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양지 바른 야트막한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키는 30cm 정도로 자라고 여름에 작고 귀여운 청보라꽃이 피어나요.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노지활동이 가능해 암석정원이나 화단 앞쪽에 식재하시면 좋답니다. 자두초롱은 성장 속도가 빨라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손가락 길이만큼 자라고 번식력도 좋아 주변에 새로운 잎들이 자리를 잡아요. 키가 5cm 정도 자라면 자기 몸집만큼 꽃을 달고 30cm까지 자라 화분에서 키우시기 좋답니다.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해요. 불그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을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주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의 꿀이 많아 벌과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스쿤초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줄기 마디마다 하얀 별꽃들을 피워내는 천황매. 작은 관목으로 키가 작고 납작하게 퍼지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을 살려 멋스러운 수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에도 강해 관리하는 데도 어렵지 않답니다. 다음은 페튜니아 친구들로 은은한 라벤더 컬러의 꽃을 피우는 드레썸 라벤더, 그리고 파스텔톤의 분홍꽃을 피우는 베이비 핑크, 노란 꽃잎에 자주빛 무늬가 그려진 마큘라주도 함께 데려왔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 두고 물주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잘 자라나 주는데요. 수시로 통풍을 시켜주시면 깨끗한 잎을 유지할 수 있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더 풍성하게 자라나 준답니다. 곡갈 모양의 꽃과 신비로운 푸른빛 색감을 지닌 델피늄. 라눈쿨라과에 속하는 식물로 줄기 사이사이 꽃차례를 형성해요. 키가 높게 자라 화단에도 많이 심고 야생 델피늄으로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편으로 여름철엔 선선한 방그늘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금화꽃은 금화를 닮아 골드코인이라고도 불려요. 샛노란 꽃이 오랫동안 피고지고를 반복하는 단연초로 잎도 상록성이라 관상가치가 높은데요. 오래 묵으면 몸통과 줄기가 목질화되는 친구랍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한여름에 강한 직서광선은 피해주세요. 라넌큘러스를 축소화시킨 듯 앙증맞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겹 미나리아제비.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번식력이 뛰어나고 생명력도 강하답니다.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잡초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나 경계석 주변에 식재하기 좋아요. 보라색의 하트꽃잎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화쥐손이입니다.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여줘요. 정원에 있는 돌 사이에 심으면 꽃이 빼곡하게 피어나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다음은 진한 자주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화분에서는 살짝 늘어지면서 자라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이어서 다음 쥐손이는 잎에는 대리석처럼 얼룩무늬를 가졌고 청보랏빛 꽃을 피우는 게르와 쥐손이입니다. 높이는 6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고지구를 반복해요. 이어서 짙은 녹색 잎과 5장의 분홍 꽃잎을 가진 아게보 쥐손이. 쥐손이는 주로 고산지대에서 서식해 추위에도 강하고 햇빛과 물도 좋아해요.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고 보습력이 좋은 흙에 식재해주세요. 소박한 분위기에 작고 앙증맞은 원평소구. 지피식물처럼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고 작은 키를 가졌어요. 꽃이 피기 전 연한 분홍색이 돌면서 흰색으로 만개하고 질 때는 다시 분홍색으로 변한답니다. 방그늘은 물론 척박한 땅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 긴 개화기를 가져 키우기 좋아요. 붉은 바위쥐. 30cm에서 50cm 정도의 기다란 꽃줄기가 올라와 자잘한 붉은 꽃을 피우는데요. 선명한 붉은 꽃을 피우기 위해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고 잎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꽃을 본 후에 그늘이 지는 장소에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잎가에 거친 톱날 모양을 가진 톱풀. 추위뿐만 아니라 더위에도 강해 심는 장소는 가리지 않지만 반나절 이상은 해가 드는 양지가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비집고 들어오는 잡초를 제거해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작은 주황꽃이 피어나는 애기 범부채. 기존의 범부채는 부채처럼 잎이 수직으로 뻗으면서 자라는데요. 애기 범부채는 인사를 하듯 잎이 사선으로 자라고 꽃도 고개를 숙이며 피어난답니다. 북꽃과의 식물로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연못 주변의 습한 곳에 식재하기 좋아요. 황금색 꽃을 피우고 하얀 솜털을 가져 밝은 잎을 자랑하는 은엽 가자니아입니다. 은엽 가자니아는 수컷초로 노지활동도 가능한데요. 잎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습한 걸 싫어해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수꾼 가자니아. 화사하고 쨍한 색감의 꽃은 기존 가자니아와 같지만 잎이 더 단단하고 앞뒤면의 색감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름에 수꾼이 붙어있듯 월통도 더 강한 편이고 가뭄에도 강한 편이지만 과습이 되는 건 싫어해요. 장마철에 대비해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주세요. 노란색 꽃을 피워 화사함을 풍기는 유매. 줄기가 목질화되어 멋스럽게 늘어지며 자라는 친구예요. 반덩굴성 관목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지를 잘라주면서 수영을 잡아주세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꽃이 피고 지구를 반복한답니다. 돌단풍은 억센 바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잎모양이 단풍잎을 닮아 지어진 이름으로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잎이 매력적이에요. 봄엔 소담한 꽃도 피워준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할미꽃을 외국에서 품종 개량한 다양한 색상을 가진 할미꽃이에요. 뿌리에서 꽃줄기가 나오며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점차 아래로 굽어지는 모양이 나오고 보이시는 것처럼 하얀 솜털이 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할미꽃은 추위나 더위, 건조에도 무척 강한 편으로 햇빛이 잘 들고 습기가 없는 메마른 곳에서 잘 자라요. 월통도 잘해 해마다 화단을 장식해 줄 거예요. 다음은 뿔양귀비인데요. 뿔양귀비는 기존의 양귀비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잎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잎은 왁스로 코팅된 듯 은청색의 잎을 가졌고 물결처럼 굴곡진 모양의 가시 같은 톱니도 가지고 있어요. 키는 60에서 90cm로 자라고 추위에 강해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이른 봄에서 늦은 봄까지 푸른색의 앙증맞은 꽃을 피우는 베로니카예요. 서늘한 시기에 꽃을 피우는 베로니카는 베란다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워요. 햇빛이 좋아야 푸른색이 진한 꽃이 많이 피고 땅을 기듯이 자라는 지피식물과의 친구랍니다. 노란 등심붓꽃과 보라 등심붓꽃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작은 꽃이 피어나고 풀처럼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이 좋은 야생화랍니다. 키가 10cm에서 20cm로 자라 화단의 앞쪽에 심어도 좋고 화분에 심어도 좋아요.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 잘 자라나는 친구로 촉촉한 흙과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청매와 붓꽃, 상과들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데요. 토질은 가리지 않는 편이고 양지와 반그늘에서 잘 자라요. 땅에 심는 경우에 월동 온도가 영하 12도로 여름에는 지상부가 춥고 구근 형태로 휴면에 들어가는 친구랍니다. 연필 붓꽃이에요. 키가 60cm 이상으로 자라 화단의 가운데나 볼륨감을 주고 싶은 위치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너무 그늘진 곳만 아니면 토양도 가리지 않고 추위에 매우 강한 편으로 별도의 월동 준비 없이도 해마다 새로운 싹을 올려준답니다. 다음 친구는 구름국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카모마일과 비슷한 다년생 허브인데요.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습성 때문에 땅에 거의 붙어서 자라요. 해가 뜨면 새하얀 꽃이 피어나고 해가 지면 꽃잎을 닫는데 그 꽃잎 뒷면이 더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아주 작은 별꽃이 너무나 귀여운 애기 별꽃. 꽃잎에 보랏빛도 물들어 있는데요.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분의 흙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어요. 여름철 직사광선은 피해서 반그늘에 위치해 주시고 다른 날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아담한 키에 수수한 하얀 꽃들이 피어나는 도만금인데요. 실내에 오전 햇살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반양지에 위치해 주시면 연중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추위에 강해 야외 화단에서 월동도 잘하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 제주도나 울릉도를 비롯한 남해안 바닷가에서 자라는 개까치 수염이에요. 윤기가 흐르는 녹색잎을 가졌는데요. 키는 10cm에서 40cm로 자라고 하얀 꽃이 피어났다가 가을에 씨앗이 맺히면서 붉게 단풍이 드는 모습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실 같은 가느다란 줄기 끝에 아주 작은 꽃이 피어나는 좀꽝의다리. 원래 좀꽝다리는 100cm가 넘는 키를 가졌는데요. 이 친구는 외성종으로 아담한 키를 가졌어요. 화분의 식재에 감상하기 좋답니다. 수술이 돋보이는 귀여운 노란 꽃이 피어났고 지고 난 자리에 빨간 열매를 맺는 하이베리쿵. 산골짜기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좋은데요. 월동 온도는 영하 5도로 실내나 베란다에서 겨울을 보내주세요. 앙증맞은 꽃에 코끝을 갖다 대면 달콤한 솜사탕 향기가 나는 토끼살이입니다. 꽃이 토끼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토끼살이라고 불리고 불새꽃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반그늘에 배치해주세요. 순백에 하얀 종꽃이 피어나는 용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시 싹을 올리고 있는데요. 용담은 고산 지역의 계곡이나 습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비와 습기에도 강해요. 8월에서 10월에 개화해 이른 봄에 포기나 느기를 해 번식을 하시면 군락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내한성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든 월동도 걱정 없고 화려한 꽃으로 화단을 장식하는 목단. 목단은 미나리아지빛과의 낙엽과목으로 키가 최대 2m 정도까지 자라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아있다가 봄이 짙어지는 5월에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나는데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난 이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시원한 기후를 좋아해 봄과 가을에는 충분히 햇빛이 드는 곳에서 키우고 여름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반나절은 반그늘 상태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배수가 좋도록 마사토를 섞고 표면에 흙이 바짝 마르면 물을 듬뿍 주세요. 추운 겨울철을 대비해 낙엽이나 솔잎 등으로 멀칭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어서 봄에 만나는 구근식물 아마릴리스도 빠질 수 없는데요. 구근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크고 화려한 꽃을 보여준답니다. 20cm에서 40cm 정도의 키를 가졌어요. 일반적으로 주먹만한 구근들은 한두 개 정도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우는데요. 손바닥만한 큰 구근들은 처음에 두세 개의 꽃대가 올라와 꽃을 보여주고 이후에 꽃이 질 때쯤에 옆에서 새로운 꽃대들이 올라와 더 오랫동안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햇빛을 따라가고 꽃이 무거워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화분을 돌려가며 관리해 주시고, 노지에서 키우실 경우엔 구근이 고정될 수 있도록 흙에 구근의 절반 정도가 묻히게 식재해 주세요. 화사한 새노란 꽃으로 봄을 반기는 가고소행초. 키가 20cm 정도로 자라 화분에 식재하기도 좋고 영하 1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앵초는 시원한 환경을 좋아해 무더위와 과습에는 약한 편이에요. 여름엔 통풍이 잘 되고 선선한 방그늘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가을에 만나는 국화와 달리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샛노란 꽃을 피우는 국화꽃 오공국화. 미국이 원산지로 오공구루마, 황금수레로도 불린답니다. 뿌리 나누기로 번식을 하고 양지에서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녹색 잎에 크림빛 무늬가 물든 무늬 청아국인데요. 청아국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꽃잎이 뒤로 말리는 귀여운 꽃이랍니다.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건조하지 않도록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주시면 좋아요. 양골담초나 금작화라고도 불리는 애니시다. 은은한 레몬향이 나는 노란 꽃을 피워주는데요. 봄에 꽃이 피고 난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수영도 다듬고 꽃대도 더 많아진답니다. 연보랏빛 별꽃을 피우는 나무 미스김 라일락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진한 라일락 향기를 풍기는데요. 조경수뿐만 아니라 화분으로도 많이 키우는 꽃나무예요. 특별한 병충해가 없는 편이고 강한 내한성을 지녀 영하 28도에서도 견뎌준답니다. 소담한 노란 꽃을 피워 미니 해바라기, 난쟁이 해바라기라고도 불리는 애기 해바라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는데요. 사방으로 줄기를 뻗으면서 자라 화분 밖으로 늘어지도록 기르거나 화단 경계석 쪽에 심으면 좋답니다. 잎이 얇은 편으로 물을 많이 요구해 흙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배춧잎 같은 넓은 잎사귀 사이로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주는 오보니카 앵초예요. 꽃 하나에 여러 색감이 담겨 있어 더욱 예쁘답니다. 물가 그늘이나 산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시원한 환경을 좋아해요. 줄기와 잎에 잔털을 가지고 있어 물이 닿는 걸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월동 온도는 5도 이상으로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다음은 숲은 대모루입니다. 기존의 대모루와 달리 꽃잎이 돌돌 말리며 피어나 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꽃잎이 완전히 말리면 스푼 모양처럼 보인답니다. 대모루는 국화과의 식물로 물도 좋아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잘 자라줘요. 꽃이 시들면 새로 피어날 꽃들을 위해 꽃줄기를 잘라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장미 같은 겹꽃을 가진 더블 임파첸스. 실내에 바람이 잘 통하고 하루 종일 어둡지만 않은 장소라면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는데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잎들이 처지기 전에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가끔 분무를 해주어 공중 습도를 높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어서 유럽 제라늄도 만나보실 텐데요. 제라늄은 실내나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기 좋고 여름에 과습만 주의하면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을 내어줘요. 몸집이 커질수록 꽃볼도 커져 더 화려한 미모를 뽐내준답니다. 다들 여름 나기가 힘들어 제라늄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여름이 찾아오기 전에 배수가 잘 되는 흙이나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신 다음에 속끝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흙이 보송보송한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화분 위에 마감재를 깔아놓을 경우엔 흙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마디가 길어져 못 자라나기도 쉽답니다. 주기적으로 통풍을 시켜주세요. 이번 영상에는 새로운 카랑코의 엔젤램프를 데려왔는데요. 엔젤램프는 통통한 잎을 가졌고 등불을 닮은 꽃잎 끝에 크림빛 무늬가 물든 귀여운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어서 보실 크림벨과 엔젤 카랑코에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을 가졌어요. 투톤의 꽃잎들이 겹겹이 쌓여 꽃을 이루고 있는 비치벨 윈디 카랑코에. 원산지가 열대지방으로 햇빛을 못 받으면 마디가 길어지고 통통했던 잎들이 얇아질 수 있어요. 따뜻한 실내에 햇빛이 많이 드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약초로도 유명한 삼지구엽초.
음양곽이라고도 불리며 한방에서는 꽃과 잎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봄에는 예쁜 꽃을 보여주고 그 이후엔 싱그러운 잎들을 뽐내는 야생화랍니다. 빛을 좋아해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나무 그늘 같은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나요. 봄이 되면 장구채를 닮은 붉은 꽃을 피우는 갯장구채인데요. 이름에 갯자가 붙어 있듯 해안가 주변에서 자라난 야생화예요. 키가 50cm 전후로 자라고 모래가 있는 바위 틈에는 어김없이 자리를 잡고 꽃을 피워준답니다. 바늘 같은 뾰족한 잎을 가졌고 짧은 마디마다 꽃을 피우는 에리카예요. 자잘한 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 피어난답니다. 서늘한 온도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로 겨울부터 봄까지 꽃을 피워줘요. 더위에는 약한 편으로 한여름에는 방 그늘에 위치해주시면 좋답니다. 눈 속에서도 화사한 꽃을 피워주는 복수초.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잘 자라주는데요. 자생지의 환경에 따라 꽃이 질 때까지는 햇빛이 직접 드는 장소에서 키우다가 꽃이 지고 난 이후부터는 선선한 방그늘로 옮겨 관리해주세요. 토종 노루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정도로 손톱보다 작은 꽃이 피어나지만 오히려 눈길이 더 끌리는 야생화예요.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에는 잎이 탈 수 있어 방그늘이나 나무 아래 식재해주세요. 베란다에선 하루 한두 시간 정도 햇빛이 드는 곳이라면 충분하답니다. 섬 노루귀. 울릉도의 섬 그늘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이름처럼 잎이 노루의 귀를 닮았고 줄기와 잎사귀에 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요. 섬 노루귀는 일반 노루귀에 비해 꽃과 잎이 크고 잎이 두 해를 견디는 상록성이랍니다. 자생지의 특성상 습한 토양과 반음지에서 잘 자라나요. 두매의 양귀비. 백두산의 비탈진 화산지대 자갈밭에 무리지어 자생하는 야생화로 추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특성상 잎과 줄기에 자잘한 털로 덮여 있어요. 5cm에서 10cm 정도 꽃줄기가 올라와 가녀린 꽃을 피워준답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얇고 주름진 꽃잎이 매력적인 양귀비꽃. 화단을 식재해 놓으면 가녀린 꽃과 잎이 바람에 따라 살랑거려 정말 예쁘답니다. 흙이 건조하지 않도록 항상 물을 충분히 관수해 주시고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곳에 위치해 주세요.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과 화려한 색감으로 피어나는 꽃을 가진 아이리스. 수꾼을 가진 아이리스로 전국에서 월동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요. 키는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늦봄부터 여름, 늦게는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요. 식재하실 땐 아래에 실뿌리만 묻히고 수꾼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리스 수꾼은 옆으로 누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가운데 심기보다는 수꾼이 화분 가장자리에 닿게 심어서 생장점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시면 좋답니다. 이후에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시는데 잎은 남겨두었다가 낙엽이 질 때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화사한 노란 꽃이 여름 내내 화단을 장식해줄 겹 하늘바라기. 키와 몸집이 1m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나고 영하 30도까지 월동은 물론 토양도 가리지 않아 정원 어디에도 식재하기 좋답니다. 양귀비과 식물인 캐나다 양귀비는 북미와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4cm 정도의 하얀 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꽃잎을 닫고 크게는 20cm의 넓은 잎을 자랑해요. 3, 5월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는 데에 늦가을까지 잎이 남아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한답니다. 유럽 민들레. 분홍색의 특별한 꽃이 피는 민들레로 번식력이 너무 좋아 잡초 취급을 받는 일반 민들레와 달리 쉽게 번지지 않아 따로 채종을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귀여운 샛노란 별꽃을 피우는 희어유. 백합과의 추식구근으로 황금 부축꽃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휴면기에는 구근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한성이 좋아 노지활동도 가능하지만 화분에 심어놓을 경우에는 베란다로 옮겨주세요.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 자생하는 상록성의 단연초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어 철원 석장포라는 이름이 붙어졌답니다. 습도가 높은 나무 그늘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내한성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는 야생화로 겨울에도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지면에 바짝붙어 이파리만한 작은 꽃을 피우는 스탠리 앵초, 티벳 앵초, 영국 앵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원산지의 절벽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식물로 늦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핑크빛과 보랏빛이 은은하게 물든 꽃을 피워준답니다. 인디언 추장의 모자 모양을 담은 꽃 인디언 앵초입니다. 여름에 휴면기를 가지고 다시 잠에서 깨어나 잎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추위에 강한 다년생 수군 식물로 한 번 식재해놓으면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이어서 카파타타 앵초, 톱니처럼 생긴 잎사귀에 하얀 가루가 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은 막대사탕처럼 360도로 작은 꽃들이 둘러싸여 피어난답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솔직꽃 같아 보이기도 하는 독특한 앵초예요. 다음은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학명은 스트랩토카르푸스로 원종이에요. 따뜻한 지역이 고향인 친구라 월동은 8도 이상의 환경이 좋아요. 빛이 좀 적어도 비교적 꽃을 잘 피워주고 넓고 큰 잎이 도톰해 건조에도 강한 편이랍니다. 다음은 칼란디바로 블로초라고 불릴 만큼 키우기 쉬운 꽃인데요. 다육성을 가진 잎으로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괜찮고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10도 이상의 환경에 두기만 하면 1년 내내 꽃을 보여준답니다. 잎에 물이 닿으면 얼룩이 지거나 물러질 수 있어 스프레이는 되도록 피해주시고 잎을 만져보고 말랑해지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이때는 물을 충분히 주세요.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사계장미예요. 장미는 비록 가시가 있고 병충해에 신경 써줘야 하지만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실내에선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피고지고를 반복해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장미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에 더 신경 써주시면 풍성한 잎과 꽃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노랑 얼레지, 수술은 아래로 고개를 숙이지만 꽃잎은 한껏 젖히면서 피어나는 모습이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해가 지날수록 땅속 비늘줄기가 깊게 자라 알뿌리 나누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엘레강스 터리플입니다. 뾰족한 단풍 모양의 잎과 달리 꽃은 마치 먼지털이처럼 잔털들을 가져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데요. 이 친구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월동도 잘 돼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